지난 한 주는 사실 온 나라가 침통하고 시리에 빠졌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늦은 저녁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할수 있으면 조금만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니면 안 되면 뭘 소리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세게. 맨 앞에서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분 다급하게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빨리 와라. 이제 그때 직감을 했죠. 끊임없이 움직였더라고요. 살라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안에서 가진 연장으로다가 그걸 정말 너무 기쁘고요. 꼭 살아 돌아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9일 동안의 일들이 정말 영화같이 느껴지고 정말 이런 감동스러운 영화는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 앞두고 너무 기뻐서 다들 소리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지하 190m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221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적 같은 상황, 박성배 변호사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경 경북 봉화에 있는 아영광산 제1수직 갱도내에서 900톨에 이르는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작업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비교적 지상에 가깝게 있던 5명은 당일 곧바로 탈출하거나 구조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갱도 바닥 지점, 즉 지하 190m 지점에서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조장 박정아 씨와 보조작업자 박모 씨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구조당국 매몰되지 않던 그 옆에 있던 제2수직갱도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뒤에 두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제1수직갱도 쪽으로 진입로를 뚫기 시작합니다. 발파 작업, 암석 운반 작업 등 9일간 매일 30에서 60m씩 폐갱도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한편으로 생존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시추 작업을 실시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 파이프로 미음, 보온덮개, 해열제는 물론 가족들의 편지도 내려보냅니다. 세상에. 지난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마침내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최종 진입로를 확보함에 따라 두 사람은 드디어 구조됩니다. 두 사람 직접 두 발로 걸어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네. 그 순간 가족들과 구조대원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다시 들어도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두 분이 막 지상으로 나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였을까 궁금해. 와 살았다 뭐 이거였을까요? 어떤 겁니까? 네, 작업조장, 그러니까 작업반장 박 씨가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캄캄한 갱도에 오래 시간을 머물며 있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 9일이나 지났는데 안에서 있었을 때는 이 시간 개념이 워낙 흐려지다 보니까 아니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의 마인드잖아요. 세상에 어쨌든 시간 개념은 흐려졌지만 나와서 한마디가 뭐 예를 들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아니라 사흘밖에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우리들한테 오히려 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첫마디 같아요. 그런데 고립되셨던 이 두 분은 9일 동안 진짜 어떻게 지내셨을까?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했다. 이게 생존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이 두 분이 발견된 장소는 한 30평 정도 되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매몰되니까 나갈 수 있는 탈출로를 많이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막힌 구간을 뚫으려고도 해봤는데 이건 불가능하구나라고 판단을 일찌감치 내린 이후에는요. 곧바로 생존 전략을 바꿔서 일단 우리 매뉴얼대로 행동하자라고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곳이
그 공간을 확보한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매뉴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체온 유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경이어서 물이 떨어지면 그나마 식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신체에 바로 와닿게 되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든 것이 비닐 텐트였습니다. 아하. 사실 갱도 안에는 비닐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하늘이 도운 듯 비닐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세상에. 그 부분으로 텐트로 만든 이후에 체온 유지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식수와 영양소 확보가 생존 매뉴얼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식수는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물을 다 마신 이후에는 떨어지는 물을 따로 받아서 이 물 흡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존 의지라고 하는데요. 아하. 굉장히 이 후배 광부분은 굉장히 처음엔 낙담을 했다라고 해요. 어머. 갇힌 상황에. 그런데 이 선임자인 광부분이 굉장히 다독이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세상에. 했고요. 또 이 버려진 폐 나무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그나마 이런 9일간의 생존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매뉴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두 분이 체온 유지하려고 바짝 서로 밀착했고요. 앞서 기지를 발휘했어요. 물론 천우신조에 그 지하 190m에 저런 비닐이 있었을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닐로 커튼식으로 찬 공기를 막았고 모닥불 피웠고 세상에 거기에다가 이것도 궁금해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어쨌든 추위 같은 거 막았을 텐데 먹는 건 허기져서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명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커피 믹스예요. 에? 커피 믹스 봉지 커피 있잖아요. 아, 봉지 커피네. 네, 그 커피가 하나당 들어있는 열량이요 50kcal예요. 아, 그래요? 이게 4개에서 5개 정도 먹으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칼로리가 다 충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디사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 총 50kcal이고 네. 첫날은 빨리 굳어질 줄 알고 30개를 갖고 있었대요. 아하. 30봉지를 두 네네. 분이서. 그래서 몇 끼마다 2봉지씩 드신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보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이거 조금 더 시간이 더 지체되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아껴 드셨고 네. 그러면서 이게 당분도 있고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다 들어있어서 아하. 일정 부분 열량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등산 가실 때도 보면요. 네네. 이거 가져가신 분 많아요. 아, 그래요?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걸로 버틴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없었으면 정말로 그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해서 9일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걸 잘 버티는 것이 힘이 됐고 또 하나는 안전모에 달린 이 랜턴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주 조금씩 아껴 쓰신 거예요. 아하. 정말 필요한 물품 찾을 때 그리고 정말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 이때만 쓰시고 왜냐하면 불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공포를 가져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시키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9일이라는 기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요. 저 커피 믹스를 가져간 것도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예요. 물론 평소에도 매뉴얼대로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커피 믹스로 야 이걸 기적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앞서 짚어본 것 중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추위를 막고자 비닐을 이렇게 천막을 친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닥불을 피웠다. 그때는 따뜻할 수 있지만 모닥불을 피우면 주변 산소를 다 소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닥불을 피우면 질식사 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조관계자는 두 개의 수갱, 즉 제1수직갱도와 제2수직갱도가 서로 관통하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행히 불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천우신조네, 일반적으로도 갱도에서 화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캄캄한 물론 비상용 랜턴 같은 건 있었으니 거기에 의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준 거, 도움을 준 거 그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바로 쾅쾅
이 발파 소리였습니다. 아하. 밖에서 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만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세상에. 있다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소리가 바로 이 발파 소리인데요. 아.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존자께서 안에 계실 때 발파하는 소리도 다 들렸다고 한다.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갖고 또 안 들리면 실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이 시간에도 굉장히 의지하면서 기다렸다고 세상에. 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두 분이 의지. 윤경 평론가님 혼자였다면 정말 버티기도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팀장님인 박정아 씨의 아들이 전했는데요. 아하. 처음에는 뭐 모닥불은 피워놨지만 랜턴 불이 꺼져서 너무 어두워서 네. 둘이 부둥켜 안고 올리기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아하. 근데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나누기도 했고 체온도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는데 네. 55년 전인 1967년에 양창선 씨랑 광부가 386시간 만에 이제 탈출해서 세상에. 아마 우리나라 최장시간 동안 갇혀있던 분인데요. 네. 그분은 그래도 바깥이랑 교신이 됐거든요. 아하. 근데 완벽하게 막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했었고요. 그다음에다가 보조요원이었던 박 씨는 이 사고 난 지점에 사흘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답니다. 어머, 세상에. 나이는 40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50대인 선배가 괜찮을 거야. 살아나올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이렇게 따덕거리면서 굉장히 그래서 우정을 나누기도 했고 네. 체온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사히 탈출하신 후에도 병원에 1인실에 계십시오 했는데 아니다. 네. 같이 방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도 2인실에서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 의지한 채 버텨서 결국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어요. 정말 구조 당시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인가 생신가 하셨을 거예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되기 막 직전에 제가 열흘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한번 이갱구 저갱구 막 이 헤드램프가 남아 있을 때 다녀보자 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헤드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조금 불안감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한 20분도 채 안 돼가지고 발파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안전 모자를 쓰고서는 이제 한 10m 정도 뒤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꽝 하면서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 고맙다. 고생 많이 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사실 버티다가도 잠깐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의 소리가 들렸네요. 최지범 교수님. 그렇습니다. 헤드랜턴이 이제 깜빡거렸다잖아요. 이제 마지막 탈출구가 없나 하고 이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셨는데 그때만 헤드랜턴을 썼는데 9일이 지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지고 헤드랜턴도 거의 이제 깜빡깜빡해서 불안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의 공포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빛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닥불이든 랜턴이든. 네. 그런데 그 빛이 없어지는 순간 23분 후 정확히. 네. 그러니까 헤드랜턴이 완전히 배터리가 소진된 게 4일 오후 10시 40분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약 23분 후인 11시 3분에 발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들으니 가까이에 지금 사람들이 왔고 구조대가 발파를 하고 있다는 게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발파가 되고 나서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 네. 그러니 이분이 볼 때 얼마나 그게 희망이었겠습니까? 거의 네. 죽음 앞에 갔다고 생각했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빛을 전달해 준 이 구조대의 끈질긴 노력, 이 노력과 안에 있는 두 분이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 이 두 개의 빗줄기가 만나면서 네. 결국 구조라고 하는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구조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되셔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안도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 구조대장의 손끝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매몰 당시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초반에는 탈출을 시도하고 탈출구를 찾으려 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검지손가락 보이세요? 피멍이 들었죠. 손톱 깨졌죠. 다른 손가락도 비슷하지만
특히 검지손가락 손톱 깨졌잖아요. 피멍이 들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암벽을 긁은 거예요. 그 와중에 손톱이 깨지고 부러지고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지금 9일 동안 피가 맺혀서 혈흔으로 남아서 저렇게 부상을 입은 채 취재진에게 저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얼마의 필사적으로 했겠.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가족분들도 안도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때는 얼마나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필사의 탈출구를 찾으려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짐작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이분들이 극적으로 돌아오신 데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도 도움 주신 분들, 그분들 공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경북봉화 아연광산에서 벌어진 기적의 생환에는 동료를 구하겠다는 일념을 똘똘 뭉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숨은 공신인데 네. 구조대는 7명씩 4계조로 28명이신데요. 구성됐는데 박 부장과 대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붕괴 사고 직후부터 매일 6시간씩 네. 교대로 이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68세십니다. 아, 세상에.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 대단한 그 경력으로 인해서 인내를 갖고 어떻게든지 동료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나오셨고요. 이분들을 구조된 임무 5명도 투입됐지만 고립된 작업자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네. 동료인 바로 이 직원들이었습니다. 아하. 이분들에게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조장님, 박정아 씨입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우리를 밖에서 구조를 포기했을까? 그런 절망적 생각 한 적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박정아 구조대장님의 이 조장님의 답이 너무 가슴 뭉클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광부들의 이 뭔가 의리는요 정말 끈적끈적하대요. 다른 어느 직종보다. 왜?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직장이다 보니까 그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보다 의리 그거 정말 질기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를 포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자, 극적으로 생환되신 두 분 지금 건강 상태 궁금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너무나 다행히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두 생환자분들의 가족 말에 따르면요. 일단 식사도 잘 평상시대로 하고 계시고 병원 복도를 걷고 화장실도 본인이 도움받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력보호를 위해서 안대를 착용한 상황인데 안대를 벗고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대를 찾군요. 시력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식사까지만 해도 죽을 드셨는데요. 점심 식사부터는 흰쌀밥, 김칫국 등 이런 일반식 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박정아 작업 반장분, 우리가 물 한 모금 갖고 끼니를 때웠는데 이런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는 정말 진수성찬. 세상에.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진짜 참 인성이 너무너무 진짜 고우신 분이잖아요. 저런 말씀, 이 와중에 저런 말씀 할 겨를이 진짜 있겠어요. 근데 저분은 하십니다. 저렇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이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뭐 카드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생환 소식에 전 국민이 또 희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사 생환한 광부 2명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대통령실 손여정 부대변인이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입니다. 강경성 산업정책 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서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자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비서관의 이 사연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왜요? 이 강 비서관의 부친 역시도 이 경북 문경의 은성탄관에서 광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마도 이 강 비서관 역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소외가 남달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말이 아흘에 9일이죠. 정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응원해주고 상원해준 하여튼 그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쾌유 정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